네, 여러분, 트루스톡 전략팀장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형 추세 추종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개념과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용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제 시장을 좀 변두리에서 불러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음,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 이제 이게 일반 강의잖아요. 일반 강의라는 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필수 강의이기 때문에 그 필수 강의를 들어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또 실전 매매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실전 매매 들어가기 전에 일반 강의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셔도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일은 선물시장 연계, 주식시장 분석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선물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쯤을 지금 이제 일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강의가 굉장히 쉽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판서 없습니다. 얘기 잘 들으세요.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은 돌파와 붕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평돌파, 이평붕괴. 무슨 이게 전쟁 용어 같죠? 어디를 뭐 돌파하고 붕괴한다. 전혀 아니죠. 이동평균선 돌파와 붕괴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신선하고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멘트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돌파, 지지, 저항? No.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 가지고 매매한 사람 치고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은 그럼 도대체 뭘 보란 얘기냐? 이동평균선은 모여 있느냐, 퍼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모여 있느냐, 퍼져 있느냐. 즉,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3cm 자를 가지고 손바닥을 때립니다. 3cm 자를 가지고 손바닥을 때릴 때 그 자를 세워서 때리는 게 아픕니까? 아니면 평평한 곳으로 때리는 게 아픕니까? 당연하죠. 자를 세워서 때리는 게 더 아픕니다. 왜? 한쪽 면에 에너지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또는 집에서 움직이다가 식탁의 평평한 곳에 부딪히면 더 아픕니까? 아니면은 식탁의 모서리에 부딪히는 게 더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닿는 게 더 아픕니다. 그것처럼 어떠한 자연 현상처럼 시장도 이동평균선이 즉 뭐죠? 주가들의 종가의 합에 대한 평균이죠. 이동평균선들이 모여 있느냐, 퍼져 있느냐. 모여 있으면 그 곳이 굉장히 변동성이 세질 것이며 또 퍼져 있으면 그곳에서는 변동성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결국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모여 있는 곳에서 추세가 나오고 모여 있는 곳에서 상승과 하락을 점찍습니다. 그리고 퍼져 있는 곳에서 수익을 챙깁니다. 자, 그러면 선물시장 연계, 주식시장 분석법 차트 하나 보면서 오늘은 딱 한 가지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느냐, 퍼져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차트입니다. 자, 한 가지만 보시죠. 지금 이동평균선을 제가 75 이동평균선과 150 이동평균선 두 개를 놓고 선물 15분봉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게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동평균선이 뭐였죠? 제가 동그라미 친 곳입니다. 자, 시장이 여기서부터 변동성이 커집니다. 유독 오늘 보는 이 선물 차트는 원웨이가 나왔습니다. 갭상승 이후 뭐죠? 종가까지 내달리는 그런 원웨이 시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루스톡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파생 리딩할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했던 날입니다. 이게 지금 선물 6포인트 오른 날인데요. 그죠? 이 시장이 온다면 우리는 아워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날이라고 외쳤습니다.
장 마감 때 박수를 치면서 마감했던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이 시장만큼은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분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책상의 모서리 그리고 30cm 자리를 세운 것, 그런 모서리에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빨리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시가 부근부터 이렇게 갭상승해서 시작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주식은 매수합니까? 매도합니까? 또는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시가에 팝니까? 종가에 팝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미국이 260포인트가 전날에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260포인트 오르는 장대 양봉에 우리나라 시장이 장대 양봉 나올 확률 10%를 유일하게 보여준 그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레이더가 한다면 주식은 종가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동평균선이 또 모였을 때가 생깁니다. 그죠? 예. 또 모였어요. 모으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나옵니까? 모으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그쵸, 모으는 과정을 보여주죠. 박스를 보였다가 수렴을 했다가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그 모인 순간에 에너지가 다시금 그쵸, 분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준다는 거죠.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선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차트에 보이는 그것만으로도 네, 15포인트가 오른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인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시장은 모여서 갭으로 깨지는 날입니다. 갭으로 깨지는 이 날만큼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물 차트가 이 이동평균선 두 개가 모여있는 이 자리 아래에 있을 때 주식 매수 아무리 해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싸게 사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열심히 싸게 사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싸게 사셔도 됩니다. 뭐 시간 지나면 오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매매할 타이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눈으로 보이고 있는 이 차트에서 선물 지수만 해도 50포인트 하락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대부분 마진콜이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선물 시장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저는 오늘 첫 번째 단 하나, 이동평균선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선물시장 연계한 주식시장 대응 방법을 또 몇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모였느냐, 퍼져 있느냐, 또는 내가 생각했던 두 이동평균선 아래에 선물이 위치하고 있다면 적어도 주식 매수는 서두르지 말자.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가 원하는 주식 매수가 나온다면 적어도 선물은 나는 저 위에 있어야 주식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 주식을 매매하실 때 아무래도 좀 지금보다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예견해 봅니다. 정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선물시장 연계해서 방법들 뭐 몇 가지가 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정리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